본 채널은 각종 범죄를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 오늘 다룰 영상의 주제는 한국의 젊은 사이코 살인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 노원세 모녀 살인사건,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택시기사 동거녀 살인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입니다. 2014년 5월 24살의 대학생 장재진은 배관수리공인 척위장하여 전 여친의 아파트로 찾아가 부모님을 죽이고 전 여자친구 권 씨의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 씨를 자연스럽게 집으로 오도록 유도합니다. 그날 자정, 집으로 찾아온 권 씨에게 어머니의 시체를 보여주며 사실 아버지도 이미 살해당하셨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권 씨를 속이고 협박하며 아버지까지 죽이기 싫으면 자신의 말대로 하라며 성폭행까지 저지릅니다. 이후 이미 잔혹하게 살해당한 아버지를 보게 된 권 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해 시도를 하게 되자 장재진은 권 씨를 감금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한 장재진의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 오전 9시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고 그 모습을 경비원이 발견하여 추가 범행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장재진은 경산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 술도 마시고 숙면을 취하는 듯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 죗값을 치르겠다는 그의 생각과는 반대로 재판부는 1심에서 바로 사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조차 기각되어 그는 대한민국 최연소 사형수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둘째, 노원세 모녀 살인사건입니다. 김태현은 게임을 통해 큰딸을 알게 되었고 3번 정도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호감을 갖게 된 김태현과 다르게 큰딸은 김태현의 연락을 거부하게 되고 이때부터 김태현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범행 당일 수개월 전부터 큰딸에게 연락이 차단당하자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하며 스토킹을 했고 큰딸이 실수로 노출한 모바일 메신저 화면 속 택배 상자에서 주소를 알아낸 김태현은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김태현에 집착하는 스토킹으로 평소에도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는 것을 큰딸의 친구들이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태현은 계획적으로 살해할 것을 준비합니다. 살해 후 갈아입을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가게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할 흉기를 훔칩니다. 범행을 실행하기 전 급소, 빨리 죽이는 법, 마포대교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실행을 합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박스를 들고 큰딸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열리는 문을 박차고 들어간 김태현은 큰딸의 여동생을 먼저 살해한 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큰딸이 엄마랑 동생 어디에 있냐? 라고 묻자 보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무자비하게 살해합니다. 김태현은 범행 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범죄 후 현장을 떠나는 일반 범죄와 다르게 김태현은 살해한 세 모녀의 곁에 4일간 머무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초기화를 합니다. 목이 마르면 술과 음료수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밥도 먹습니다. 그리고 큰딸의 휴대폰 속 SNS에 친구들을 모두 차단합니다. 평소 스토킹당하는 친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큰딸의 친구가 큰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큰딸의 집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고 이곳에서 모녀 관계인 여성 3명이 살해당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그녀들을 살해한 범인인 김태현이 자해한 모습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김태현은 사건 이후 검찰에서 여러 차례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대법원까지 올라간 그의 판결은 결국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다.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바로 경찰서에서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에 서서 했던 행동과 말이다. 기자가 마스크를 벗어 줄 수 있냐고 묻자 먼저 양해를 구한다며 자신이 주인공인 기자회견을 하는 듯한 말을 했고 갑자기 쇼를 시작한다.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뻔뻔하게 눈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도 당황하거나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대로 정말 뻔뻔하게 연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스크를 서슴지 않고 벗는다. 그리고 아주 당당한 자세로 아까처럼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사람들과 카메라를 바라본다. 소위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는 보통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셋째, 택시기사 전 여친 살해로 수사 중인 피의자 이기영. 12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이기영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기사를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일주일간 유기하다 현 여친 C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기영을 조사하자 자신의 집이라고 했던 범죄 현장은 자신의 집이 아닌 A씨의 집이었고 경찰의 추궁 끝 자신이 살던 파주 아파트의 여주인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현재 집주인 A씨의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추가 혈흔을 발견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아직까지 이기영은 판결이 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살인 피의자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시켜보았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여죄가 있다면 꼭 밝혀. 저런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주길 바란다. 솔직히 말하면 무기수로 살려서 내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우는 것도 아깝다.
사형제도의 폐지가 공식화되지 않은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제발 사형 집행을 통해 정의 구현해 주길 바라본다. 지금까지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